네, 안녕하세요. 이현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결산과 또 2020년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코스닥 시장 전망과 리뷰입니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벤처팀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얼마나 나빴다고 생각을 하세요? 올해 뭐 얼마나 나빴다고 수치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올해 네. 한 580포인트 정도까지 빠졌죠. 뭐 네. 한 700포인트 초반 부근에 있던 코스닥 지수가 약 20% 정도, 120% 정도 빠졌으니까요. 뭐 20% 정도 빠졌고요. 또 지금은 좀 반등을 해서 650포인트이긴 하나, 뭐 최근에 급락 구간에서 좀 안 좋은 이슈들로 인해서 네. 좀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급락이 한 번씩 크게 있으면은 뭐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뭐 충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이렇게 주식시장이 특히 코스닥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은 최근 몇 해 동안 계속 좀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었는데 네. 올해 역시 그런 구간이 있었었거든요. 대외 악재들의 지속적인 노출입니다. 즉 네. 대외 변수들, 우리가 사실은 쉽게 어떻게 파악할 수 없거나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대외 변수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당장 뭐 우리나라에서 있을 어떤 변수들도 사실은 뭐 예상하거나 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외 변수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입니다. 뭐 미중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있어서의 어떤 삐걱거림,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일본까지 가세를 하죠.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약 8월달, 7월달부터 했고, 결국에는 8월달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백색 국가 제외하고, 뭐 반도체 뭐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서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을 그때 보니까요, 한 550포인트까지, 540포인트까지 빠지게 했었죠. 그때 네. 한 코스닥 지수가 650포인트 했었는데, 뭐 지수가 10%가 빠지면은 종목들은 20%, 30% 빠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20%, 30%가 빠지면 그래 다시 대충 반등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빠진 다음에 10%, 20% 반등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 기자님께서 만 원의 주식을 샀는데 네. 그 주식이 8,000원에 있다가 7,000원이 오고 6,500원이 오면은 네. 못 견디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한 7,000원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8,000원 분명히 올 거거든요. 반등을 해서 좋은 주식이라면은 뭐 꼭 좋은 주식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반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나면은 뭐 우리가 시쳇말로 다 털린다고 하죠. 뭐 개인들은 다 털리고 나서 네. 나중에 또 그 주식을 9,000원에 사기 마련이죠. 그러면은 계속 갖고 있었으면 악순환. 예, 네. 뭐 악순환인 거죠. 네. 네. 뭐 그러한 구간이 올해도 역시 있었습니다. 바이오 부진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바이오 기업들이 다 일상에 있던 기업들이 이상에 있던 기업들이 삼상, 네. 이렇게 임상이 잘 될 거란 생각을 갖고 우후죽순으로 모두 다 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죠. 즉 일상에 있던 기업이 이상 갈 확률 한 30-40%, 이상에 있던 기업이 삼상에 갈 확률이 한 15% 정도. 그러다 보면은 한 10개 중에 1개 기업 정도가 일상에 있다가 삼상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바이오 기업이 모두 다 일상에 있는 전임상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모두 다 삼상으로 간다. 삼상으로 가거나 잘 될 거라는 가정하에 또는 라이센스 아웃, 뭐 약자로 우리가 LOL로 하죠. LO가 될 거라는 생각하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실 한두 개가 가거든요. 네. 그런데 한두 개가 잘 될 기업들, 그걸 잘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가정하에 3천억이었던 회사들을 1조가 될 때까지 다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안 되면은 이제 다 내려오고 한두 개 기업만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바이오 투자에 좀 잘못된 투자 방법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바이오 기업의 투자 패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올 때쯤이 아니면은 그냥 뭐 시가총액 유지가 되고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결과가 나올 때쯤 되는데 결과물이 없으면은 주가는 폭락.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네, 안 좋은 네, 쪽으로. 네. 뭐 그러한 한 해가 올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삼상 들어갈 기대감, 그리고 이상 뭐 완료 기대감, 이런 기업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예상치보다 좀 못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 또 이번 한 해 특징이 코스닥 종목의 지각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에 사실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쏠림 현상이 조금 덜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IT나 새로운 종목들이 조금 부상하는 한 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 너무 좋은 표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은 네. 세 개 큰 섹터가 이제 좀 번갈아가면서 오릅니다. 네. 아까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IT, 바이오 그리고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주는 주로 산업재, 시클리컬 플러스 또 우리나라의 수출, 내수 수출 기업, 내수가 아니고 소비재 수출 기업들이죠. 뭐 네. 내수라고 봐도 무관할 텐데요. 이렇게 세 개 큰 산업군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주로 이끄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오 일색이었던 그동안의 코스닥 패턴이 지금 이제 IT 쪽으로 조금은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내년 전망도 그에 따라서 조금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제한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한적인 상승. 네. 바이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다면은 그래도 좀 위에 실링, 이제 위에 뚜껑이 없이 위에 뚜껑을 뚫고 올라갈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IT가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갖고 그 상황 안 좋다 하면 대내외 악재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 가지고 네. 내년에는 그런 악재 노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일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연기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급이 대형주에 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네. 그 대형주가 많이 가면은 그 다음에는 낙수 효과 또는 뭐 그런 낙수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중소형주 또는 뭐 벤더들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주가가 확산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 일색이 조금은 중소형주로 좀 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조금은 후진적인 정치 행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총선 내내 4월달에 있죠. 네, 그렇죠. 정치 이벤트 이전에 특히 총선은 좀 더 지역적인 정치 이벤트 성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어떤 그 여당에서의 어떤 그 선심성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 정치 이벤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총선 이전에 코스닥 시장이 계속 꾸준히 좋았었습니다. 한번 빼놓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에 따른 어떤 그 중소형주의 선심성 정책에 따른 그 코스닥 시장 반등 뭐 이런 것들이 뭐 내년에는 좀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가 또 그 중심에 서 있으니 네. 어떠한 시장 분위기는 되는데 뭐 종목이 없어. 그러면 좀 주식이 조금은 슬로우할 거라는 생각을 할 텐데 심지어 섹터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대장주라고 하죠. 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년은 마음이 편한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내년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이게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언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보통 코스닥은 한 12월, 15일 이쯤부터 반등을 했었거든요. 정확히 올해도 12월, 15일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네. 즉 지금은 조금 ASAP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투자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는 지금은 좀 더 빠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좀 더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IT에 좀 내년에는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IT. 네네. 네. 크게 5가지 섹터를 소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반도체는 부품, 장비, 소재 상관하지 마시고 조금은 밸류가 쌓인 기업들이 있다면은 좀 투자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종.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IT 업종인데요. 네. OLED 수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OLED. 네. 네. 그리고 폴더블이 생각보다 네.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출시할 것 같습니다. 폴더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 네. 2가지가 더 있군요. 네. 네네. 2차 전지 기업들 한 1년 반 정도 고생을 했죠. 네. 주가가 모든 기업들은 2번씩 오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상승할 때 하고요. 매출액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면 이익은 안 나거든요. 네. 근데 매출액이 그 이익도 상쇄하는, 비용까지 상쇄하는 구간에 접어들면은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 2차 전지 기업들은 지금 이제 2번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익 증가 구간 또는 이익 발생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익 많이 나오는 2차 전지 회사들 내년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는 건강기능식 회사들. 건강기능식. 네네. 네. 건기식 우리가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건기식 회사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5개 업종을 알려주셨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사실은 좀 택도 없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반도체는 하이닉스 무조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죠. 제가 사실은 반도체 하이닉스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걸 계속 제가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다면은 중소형주를 말씀드리고 할 텐데, 반도체는 일단 그냥 하이닉스가 제일 안전하고, 안전하다. 네네. 네. 그냥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바로 끄시려고 할 텐데, 저 꼴부리시지 마시고, 다음 것들은 중소형주를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너무 종목들이 방대해가지고, 그 잘 아시는 기업, 공부했던 기업들, 그동안 투자했던 기업들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려면 하이닉스 정도, 하이닉스가 오히려 수익률이 제일 좋을 수도 있고,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네. 나는 좀 약해. 좀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럼 하이닉스 신용으로 사시면 됩니다. 2배만큼 사시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OLED 관련인데요. OLED. 저희는 OLED는 ICD라는 기업하고요. ICD. 그리고 STI라는 기업, 두 STI.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특징 설명 가능하실까요? 뭐 ICD는 그 OLED 제품의 대표 기업이고요. 네. HDB 해처하고 증착 물류 시스템 이 2개를 하는 기업인데 뭐 너무 어려우시죠, 저희? 네,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기엔 만만치가 않고, 그 반도체 기업 중에 SFA 자동화 설비하는 기업, 네. 뭐 그거랑 좀 비슷하고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ICD 핸디캡은 야 저거 뭐 좀 기술 장벽이 낮은 거 아니야? 뭐 물류 시스템, 뭐 HDB 배치 웬만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 장벽이 뭐 아주 높진 않지만 한 4, 5년 걸쳐서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또 4, 5년 걸쳐갖고 이 기술을 획득하고 이 업에 진출했다면 또 ICD는 더 높은 기술을 갖고 또 뭐 다른 또 높은 그 기술력으로 이 업을 영위하고 있겠죠. 뭐 그렇기 네. 때문에 ICD는 사실은 저점 대비 한 서너 배가 오르긴 했으나 뭐 여전히 시가총액도 낮은 상황이고요. 내년에 네. 이익 증가가 굉장히 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STI는 뭐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짧게 네.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네. 그 OLED가 이렇게 패널들을 붙여갖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더 얇게 만들고 뭐 OLED가 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쉽게 얘기해서 패널과 뭐 필름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는데 네. 그 붙이는 접착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접착제. 접착제하고 뿌리는 아, 방법. 네네. 네. 그 뿌리는 방법이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발랐었는데 이게 잉크젯으로 잉크처럼 이렇게 뿌리는 프린터 잉크젯 아시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뿌려갖고 하는데 그 뿌리는 게 뭐가 좋냐? 뭐 예를 들어 이거를 구멍들을 히아라고 하는데요. 홀인 에어리어 맞나? 아무튼 요 뭐 구멍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귀에 들리는 그리고 또 카메라 구멍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게 이게 바르고 하면 여기에 뭐 주변이 잘 안 발라지고 뭐 그리고 또 그 구멍을 뚫어야 되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저희가 좀 뿌리는 기술이 훨씬 더 그 좋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는 그런 기술력이 나중에 잘 채택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OLED 쪽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폴더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폴더블 회사는 세 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사이죠. 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이 세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세경하이테크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예, 세경하이테크 역시 필름 우리가 뭐 저 폴더블 하면은 접고 이렇게 말고 꺾고 뭐 네. 해야 되는데 네.
유리나 플라스틱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필름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요. 그 필름 하는 회사이고요. 4분기 실적이 조금은 슬로우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1월 중순 하순쯤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주가는 이미 사실은 3만 원이었던 회사가 한 7, 8만 원까지 갔다가 오. 지금 무상증자 100%를 해가지고 3만 5천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아니, 증자 효과 때문에 3만 5천인 거고 사실 7만 원인 거죠. 네. 지금 그래갖고 3만 1천 원, 2천 원인데 그럼 즉 3만 원짜리에서 6만 2천 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조금은 슬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은 뭐 그때 사시면 꼭 좋을 기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차 전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어떤 종목이 도드라지나요? PNT라는 기업하고요. PNT. 네네네. 네. 코윈테크. 코인테크. 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PNT는 2차전지 롤투롤 장비라고 해서요. 롤과 롤 이렇게 두 개 롤러 두 개 사이에 어떤 소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얇게 만드는 그 롤투롤 장비를 만든 회사이고요. 네.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인테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 SFA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 회사 중에서 그 자동화 설비하는 회사입니다. 자동화 설비. 네네. 네.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요? 이 회사는 안 좋은 시기에 상장을 해서 그 가격 메리트가 많이 생겼던 회사이고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지금까지 안 했어가지고 이제 실적 발표 첫 번째 실적 발표가 이제 내년 1월달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 그 좋은 실적이 1월달에 나온다면은 뭐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정확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그때 일본이 100세 국가에서 제외할 때 네. 그날 코스닥 지수가 약 50여 포인트 빠지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약 20포인트 빠지고 이런 날 이 회사가 코스닥 지수가 52포인트 빠진 날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새내기주로서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 네. 그럼 지 혼자 독야청청 주가 올라갈 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시장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2만 원 부근에서 2차전지 업황이 좀 안 좋은지라 네. 또는 뭐 ESS 폭발 사고나 뭐 LG화학에서 그 캐파 축소 캐파 증설에 대한 감축 뭐 이런들 이슈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뭐 2차전지 업황도 저희는 좀 나쁘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악재들이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악재 나왔을 때 사실은 주식 사야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 때문인지 2차전지 회사를 지금부터 투자하시면 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오히려 이때가 적게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많은 브랜드를 하는 건강기능식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큰 회사들 뭐 많이 있죠. 종근당 건강, 뭐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CJ그룹도 그렇고요. 뭐 한국인삼공사, 뭐 해외 기업으로는 뭐 GNC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기업 중에서 뭐 아메이 뭐 이런 회사들, 네. 뭐 콜마비에네시 이런 회사들 다 이제 건강기능식 하는 큰 회사들인데요. 그 회사들 브랜드가 하나 좀 잘 안 되면은 한 브랜드당 1,000억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000억 하는 기업들이 이제 뭐 그 종근당 건강에서 하는 락토피쉬라는 제품도 뭐 이렇게 몇 개 막 빅히트, 메가히트 했던 기업, 막 아주 큰 히트를 했던 기업들 빼놓고는 그 제품 빼놓고는 1,000억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기업들이 브랜드가 있어갖고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업들은 또 브랜드가 잘 안 되면은 또 다음 브랜드가 없으면은 또 약간 디스카운트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산재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그런 회사에 대한 OEM, ODM 하는 기업은 어떨까요? OEM, ODM 하기 때문에 내 브랜드가 없어. 네 브랜드도 없는 애들이 뭐 대단해. 디스카운트 받지만 아까 반대의 경우처럼 그 회사는 이런 회사들은 OEM, ODM 하는 기업들은 종근당 건강, KTNG 뭐 클라이언트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브랜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장점이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한계가 작살이 나도 네.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그 회사들 한 탑 20까지 있는 기업에 자기 클라이언트의 탑 20까지 있는 기업에 매출 비중이 전체 50% 미만 뭐 50% 안팎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계가 까여도 뭐 3, 4%밖에 이제 저 매출
감소형이 없습니다. 물론 또 그 다른 또 것들이 이제 또 보충해주기 때문에 그 영향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OEM, ODM 하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노바렉스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노바렉스. 네. 우리나라 건기식 회사의 그 OEM, ODM 회사 중에서 1등 기업이고요. 네. 예전에 2014년, 13, 14, 15년도에 서웅이라는 그 당시엔 서웅캅셀이라는 기업이었었는데요. 서웅이라는 기업 투자해 보셨으면은 아실 겁니다. 그 캡슐 만든 회사거든요. 연질 캡슐, 네. 뭐 딱딱한 cap슐 아시죠? 그 껍데기. 네, 네. 그거 좀 재질이 안 좋으면 먹을 때 불편하잖아요. 네,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목 넘김도 예, 힘들고요. 목 넘김이요. 네. 꾹꾹 넘어가야 네, 되죠. 네. 네네. 뭐 그렇게 그런 캡슐, 그 연질 캡슐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이고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그런 어떤 그 재질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료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에서 큰 활약을 보이면서 매년 약 30% 이상씩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0% 이상씩. 중장기적인 투자가 유효한 기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네, 뭐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네. 좋은 시간이, 그리고 저희 그 안다TV 많은 시청을 통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시청을 셀프 바라겠습니다. 홍보까지 네, 네네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정기 팀장님과 함께 코스닥 시장 리뷰와 전망까지 해보았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